LG전자 주주들 소리 질러. 이게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 점이 LG전자 주가가 20% 아니죠. 상한가 쳤었죠. 초강세다.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이런 차트를 보이는 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여기다가 상한가로 갔어. 상한가. 야, LG전자 상한가가 오는 그날이 오는구나. 상한가로 가서 물론 다시 그 정도 빠졌지만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왜 강세를 보였냐? LG전자가 뉴스가 떴죠.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세계 3위 부품회사의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 가겠다. 일단 마그나가 뭔지 헷갈리실 텐데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 1위가 보쉬고요. 그 유명한 보쉬고 2위가 이제 일본 업체들하고 손을 많이 잡고 있는 덴소, 일본 기업이고 3위가 마그나죠. 둘이 손을 잡고 신설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LG전자가 물적 분할로 돈을 대고 마그나도 돈을 대서 한 1조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둘이 손을 잡고 신설 회사를 만들겠다. 그럼 저게 왜 LG전자한테 상한가를 갈 정도의 화제냐? 왜냐하면 그 뒤에는 당연히 LG전자와 마그나만에 이르려면 요만하잖아요. 뭐 둘이 손을 잡은 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 뒤에 있는 형님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킹풀님이 계셨습니다. 애플이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옛날엔 이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쳤어. 에이, 네가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되더라고요. 야, 이게 되네. 반도체가 그리 쉬운 게 아닐 텐데 최고의 물건을 최고의 가격으로 단일 타겟을 목표로 가니까 찍어 넘기니까 이게 되더라고. 인텔을 넘겼다 넘기진 않았겠지. 요 칩에 한해서 특별 성능에 대해서만 조금 좋긴 할 텐데 야, 이게 되네. 돈을 갖다 쏟아 부으니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저 뉴스를 보니까 느낌이 쎄. 누가 보더라도 2024년까지 이번엔 반도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플랜들이 직접 소비자를 겨냥한 개인용 차량 직접 팔겠다는 거죠. 어디에 칩 같은 걸 넣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팔겠다는 거 똑같이 아이카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애플표 차세대 배터리. 야, 차세대 배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뛰어드는 것 같은데 네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를 보니까 잠깐만 애플이라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게다가 기염을 토하는 게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은 혁신이 될 것이다. 우리 잡스 형이 이거를 들고 2008년에 PPT를 했을 때 우리 10년간 이런 세계가 올 걸 몰랐거든요. 애플이 다시 한번 들지 못하겠구나 차니까. 이렇게 들어서 차를 얘기하는 순간에 정말로 10년을 바뀔 수 있는 제품을 이거를 머리 위에 들고 이제 PPT를 하겠죠. 힘이 좀 세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타고 PPT라든지 위에 앉아서 PPT를 하는 순간에 정말 새로운 10년이 열릴 것인가.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4년부터 6년 정도의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 물 건너간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는 꼴을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저걸 다시 한다고 하고 다시 프로젝트 타이탄을 보니까 마그마, LG하고 손잡았던 마그마가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였다. 야,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행복회로가 킹풀님이 우리 애플님이 한 건 하시는데 핵심 협력사가 마그마였는데 이 마그마 형이 LG하고 같이 하자고 했다. 야, 그러면은 LG도 우리 마그마 형님하고 같이 우리 킹풀님의 주요 동료가 되는 것인가? 친구여 어깨를 걸자. 야, 어깨를 거는 것인가?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야, 잠깐만. 그런가? 이게 애플카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모터는 모르겠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야, 모터까지도 안 바래. 그 등 하나라도 우리가 달 수 있을 것인가? 하다못해 시트라도 야, 애플카가 만약에 나오면은 볼트 하나라도 내 거를 껴주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야,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 반도체도 이게 반도체가 쉬울까? 인텔은 반도체만 수십 년 만드는데 그게 될까 하니까 되네. 그러면 설마 배터리도 하면 될까? 차도 될까? 이게 아이폰처럼?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자주 했던 얘기긴 하지만 컴퓨터 시대에는 부품의 정형화가 일어나면서 컴퓨터를 만든 회사들은 망했습니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회사들만 살아남았죠. 이거 누가 만들어도 똑같잖아. 어디 하드 끼고 내가 만들어도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도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부품의 정형화가 일어나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는 인텔에서 윈텔만 살아남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바뀌었죠. 플랫폼화라는 게 일어나요. 내가 지금 조립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진 않잖아요. 제가 뭐 부품 사다가.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자기의 브랜드를 씌우면서 안에 있는 부품들은 범용 부품일지라도 플랫폼화를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가 애플, 구글, 삼성 같은 데가 살아남았어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같이 갖고 있는 데가 살아남았는데 삼성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구글이 만들어서 홀라당 다 할 수도 있었는데 구글과 삼성이 손을 잡으면서 애플과 어떻게 보면 경쟁에 살아남았는데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치면은 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가진 데가 얘네를 가져가서 정말로 스마트폰 같은 이런 차를 파는 시대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게다가 내연기관 자동차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엔진 중심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진 데가 승자였거든요. 누가 잘 만드느냐 요걸.
요거를 누가 성능 좋게 만드냐, 어떻게 완성차 업체들의 승리가 여기서 갈렸는데 이제는 아닐 수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폰 안에 있는 부품이나 뭐 갤럭시 안에 있는 부품이나 감성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걸 쓴단 말이야. 전자제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입힌 플랫폼을 씌우면, 그래서 이게 아이카가 되는 순간에 얘네들은 이거에 부품에 불과하겠죠. 이게 아이카가 되는 순간에. 이게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가장 큰 고뇌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글로벌 차 업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전기차 플랫폼 경쟁을 했습니다. 저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나왔었죠. EGMP 요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걸 나왔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고, 이게 완전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셨을 때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고 정말 저렇게 자기의 그걸 씌울 수 있는 플랫폼이 안 될 경우에는 요거를 쟤네들한테 조달하는 회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누가 보더라도. 게다가 자동차는 아마, 이건 제 망상이긴 한데, 컴퓨터처럼 완전 개별 부품화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 컴퓨터는 내가 조립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안 켜지는 건데, 자동차는 내가 조립하다가 바퀴 하나 빠지면 나는 다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가 조립하는 식으로는 안 될 거야. 그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줘서 조립하는 플랫폼, 어떤 지금 애플이나 삼성 같은 이런 거를 갖고 있게 될 텐데, 이거를 누가 갖게 될까?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갖고 있는 애가 이거를 갖게 되겠죠.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보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플랫폼은 머지않아 비경쟁 영역이 될 거다. 전기차 플랫폼은 비경쟁 영역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부품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껍데기 안에 박힌 마더보드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뭐 경쟁이 있긴 있죠. 근데 이게 메인 경쟁입니까? 갤럭시는 아이폰 파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는 마더보드 이런 거 보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걔네하고 계약이고 비경쟁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부품이라는 거예요. 단지 부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런 거는 이제 애플이면 만약에 아이카가 나오거나 무슨 카가 나오거나 슈카카가 나오면은 거기에 연결된 뭐 애플이 지금 팍스폰 같은 데랑 하니까 이런 공급 체인 중에 하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단지 저거에서 멈춘다면,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만약에 내가 이것만 만들면 애플이나 뭐 슈카나, 슈카 좋네, 생각해보니까 슈카네, 나 지금 알았네, 카네, 슈카가 만약에 차를 만들어. 근데 나는 어떤 내 소프트웨어 갖고 내 플랫폼을 이렇게 씌울 거야. 그럼 나한테 이거를 제공하는 부품 회사에 그칠 수가 있어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뭐 BMW가 됐건 뭐 폭스바겐이 됐건 현대가 됐건 아이카에다가 골격만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그럼 부품 회사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순식간에 멀티플이 바닥으로 가겠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 회사,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 부품 회사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없잖아요. 애플이나 그 뭐 갤럭시에 비해서, 슈카에 비해서. 좋네. 잠깐만. 야, 미래를 내다보고 이름을 지었네. 슈카. 좋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가 대세니까. 자, 슈카 좋고요. 자,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얘네들이 등장을 하는 순간에 자체 반도체 칩, 자체 소프트웨어를 분명히 만들려고 하겠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반도체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면은 분명히 자체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소프트웨어 강자들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죠. 도요타, 뭐 폭스바겐,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싸워야 되냐? 얘네랑 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부품 업체, 자동차 플랫폼 드려야 되는가? 저도 체인에 넣어만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에 비해서 주가가 오를지 모르겠는데 얘네 주가는 미쳤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입장이 여깁니까? 여깁니까? 야, 테슬라는 자기는 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여기에서 그래서 맨날 반도체 칩 만든다, 플랫폼 뭐 프로그램 뭐 만든다. 자기는 맨날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 들어가 지금 테슬라 차도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그게 되고, 니들은 나한테, 여기는 뭐 다 만들겠지만 이쪽이라는 거죠. 이쪽하고 싸우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 입장대로 뭐 장난치자고. 야 친구야, 이땐 친구죠. 손을 잡는 거죠. 뭔 소리 하자고, 같이 고민해보자 뭐 이러고, 여기는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부품 공급 회사에 속하느냐, 정말로 여기하고 싸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얘들이 실패를 하고, 이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여기가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얘들이 실패를 하고 자동차에서는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얘네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갈 수도 있죠. 그럼 사실은 이쪽이 누리던 지금의 엄청난 멀티플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펼쳐지면은. 자, 근데 애플은 반도체 이미 지난번에 보여줬고 지금 이거 선언했죠. 2024년 이걸 만들겠다. 그럼 얘네들하고 부품에서 LG 좋습니다. 야, LG가 오른 이유가 있죠. 아, 좋습니다. 친구요. 친구죠, 친구. 조금 힘센 친구긴 하지만 친구요, 같이 가자.
만약에 얘네가 성공을 거두면 뭐 LG도 친구니까 야 문자가 내 거 아니겠니? 뭐 딱꿍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바지 하나라도 내 거일 테니까 친구여 같이 하자고 여기 이제 숟가락을 딱 올리면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게다가 이게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별로 안 됐어요. 불과 1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핸드폰의 강자들은 얘네였어요. 기억나시죠?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애들. 삼성전자도 여기 있었죠. 삼성전자는 대단한 겁니다. 여기다가 얘하고 구글하고 손을 잡아서 살아났잖아요. 여기 다 죽었어요. 삼성전자 살아난 게 대단해요. 물론 처음에 옴니아 이런 거 만들었다가 욕 엄청나게 먹었지만 살아난 게 대단한 거예요. 구글하고 손을 잽싸게 소프트웨어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양자간으로 살아남았는데 기존에 있던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존에 만들던 애들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장을 진입하고 얘네가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는 순간에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됐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핸드폰의 막강한 경쟁력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얘네가 플랫폼을 꽉 쥐고 있었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기서 최강자였던 14년간 당시에 불과 8년 전입니다. 2012년 뉴스예요. 그동안 14년간 휴대폰 시장을 평정했던 노키아가 몰라 그랬다. 혁신의 대명사였어요. 노키아가 그 당시에 왜 몰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카루스 뭐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태양이 가까워오는 걸 모르고 계속 날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뜨거움 알게 된 순간에 날개가 뚝 떨어져서 한 방에 추락했죠. 이카루스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오판을 했냐? 좀 뭐 인터넷 되고 스마트폰 그래 좋은 생각인데 우리 휴대폰에 뭐 인터넷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잖아. 인터넷 되면 되는 거냐? 자기네 핸드폰에 인터넷을 열심히 넣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얘네가 인터넷을 안 넣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안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스마트폰에다 뭘 넣었죠. 넣고 인터넷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됐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휴대폰 형태 자체가 없어졌죠. 지금 와서 보면 불과 8년 전에 이런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외부 변화에 둔감했고 여기다가 그냥 덧붙이면 되겠지 뭐 새로운 거 덧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거 버렸어야죠. 이거 버리고 이걸로 잽싸게 삼성은 돌았죠. 야 대단한 거예요. 이거 버리고 구글하고 손잡고 잽싸게 이걸로 돌았는데 이거 여기다가 뭐 그냥 인터넷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한 방에 없어졌고 뭐 이런 건 많죠 사실은. 이런 얘들은 자기를 버리기 힘들었던 기업들은 뭐 대표적인 게 옛날에 얘기했던 SK텔레콤이 문자메시지 못 버렸다가 네이트온이 날아가면서 지금의 유치를 뺏겼다 카카오톡 유치를 뺏겼다 이런 게 많은데 게다가 모바일 산업에서 1등의 추락은 정말로 가파랐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거는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노키아, 모토로라 몇 년 안 걸렸어요.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왜냐? 제품의 평균 사이클이 15개월이었다. 15개월에 한 번씩 폰을 바꾸는데 15개월 뒤에 폰을 바꿀 때 갑자기 일제히 노키아 폰을 안 써요. 1년 반 만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 폭락을 하는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폭락. 여기서 여기가 오는 드라마틱한 폭락이 3, 4년 만에 펼쳐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년도 안 걸렸을걸요?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전망을 조금 보면 저 뉴스에 조금 더 뒤를 보면 이런 전망을 합니다. 2012년에 지금 2020년이죠. 10년 후에 살아남은 회사 3곳을 꼽아주세요. 애플. 왜냐? 그때는 휴대폰이 아니라 TV나 로봇 회사가 될지 모른다.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휴대폰 다음이 TV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제 TV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야 TV 안 나오는 거 보고 혁신은 없다. 일단 뻘소리를 하다가 애플을 못 샀죠. 야, 애플 TV가 나와서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야 핸드폰 다음에 혁신은 없어. TV가 없네. 이런 과거에 저에게 참 보내고 싶은 영상 편지입니다. 그딴 생각하지 말고 야 스마트폰이 10년을 갔어 이 사람아. 하여튼 일단 생각을 하다가 이 들어있는 컨텐츠의 시대는 왔지만 TV라는 어떤 기계의 시대는 안 왔죠. 그 다음이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그 당시에는 이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TV는 그냥 화면 큰 스마트폰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폰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시대가 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저게 늦게 온다고 혁신이 없다 일단 생각했다가 못 샀죠. 여기 보시면은 미래를 예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게 그 아래 대표적인 댓글이 있는데 애플은 모바일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면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제가 이딴 생각을 했습니다. TV로 못 살아남네. 2012년이죠. 이거 아니다. 못 산다. 이 레드오션이면 어떡할 거냐? 누가 사겠어? 아이폰 6 다음에 7은 바뀌는 것도 없잖아. 7 다음에 8, 야 뭐가 바뀌어? 조금 화면 커지고 바뀌는 거 없으니까 팔리겠냐? 과거에 저에게 말하겠습니다.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팔려요. 미친 듯이. 야 무슨 가격 높여도 팔려. 높여도.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가격을 2배로 해도 팔리고요. 충전기 따로 팔아도 팔립니다. 껍데기만 10만 원 해도 팔려요. 뭘 해도 팔려. 뭘 해도 이 사람아. 정신을 차려. 팔렸어. 팔려요. 이게 레드오션이고 안 팔리겠냐고 생각하는 게 멍청한 생각이었죠. 당시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망할긴 좀 그렇고 다른 쪽으로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뭐 이 포장지만 바꿔도 팔리는 회사다. 포장지만 바꿔도.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은 2012년엔 저런 생각을 해서 돈을 못 벌었죠. 자 그러면 저게 과거에 노키아가 저렇게 됐는데 자 지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완성차 업체, 부품 회사,
박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어디가 유리할까? 야야야, 역사는 반복될까? 우리가 노키아 편을 들고 모토로라 편을 들었던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건가? 아니면은 애플 TV처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여기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너는 뭐야? 진짜 박쥐가 성공하나? 보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겨라. 네가 이기면 너한테 주고 네가 이기면 너한테 주면 되죠. 물론 보쉬 입장에서는,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쪽이 이기는 것보다는 이쪽을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 야, 이쪽은 잘못하면은 몸체나 그런 거를 자기들이 만들고 영양가 없는 것만 줄 수도 있거든. 근데 이쪽은 누가 보더라도 제조는 자기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폰 뭐 자기들이 만들지 않는데 폭스콘 시키니까. 그러면 조금 영양가 있는 게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쉬 입장에서는 누가 이겨도 뭐 양쪽에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좋긴 한데 조금 더 꿀 빠는 쪽을 생각을 할 테고, 여기는 자기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여튼 누군가가 승자를 댈 시간이 올 텐데, 애플이 2020년 말에 2024년이라고 먼저 게시를 한 거죠. 화살을 쐈어요. 과연 어느 날 컨퍼런스 무슨 회의를 하던, 개발자 회의를 하던 갑자기 터틀넥을 입고 팀쿡 형이 등장을 하더니, 그냥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타고 등장을 하면서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This is iCar 이러는 순간에 역사가 바뀔 것인가? 10년 전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서 저거를 본 순간에 아, 내가 뭐하고 있었지, 안 사고 있었나, 이 생각을 다시 할 것인가?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제가 미래를 예측해보면 분명히 이런 거 할 거예요. 딱 나오면서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핸드폰이죠. 또 뭐 이거는 뭡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 개를 합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서 자동차가 퓨 나오겠죠. 야,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옛날에 그 잡스 형이 한 거죠. 분명히 이걸 할 겁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바뀔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가능성은 진짜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진짜 모르겠는데, 무서운 건 예를 들면 폭스바겐 돈 잘 벌거든요. 영업이익 많아요. 10조, 20조를 벌어요. 그런데 통합 제어 OS를 개발하는데 5조 원을 써야 된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차 안 팔리잖아요. 영업이익도 확 떨어졌는데 연구 개발비가 너무 부담된다, 모자라다, 괴롭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5조. 이거 껌이죠. 껌이죠, 껌이. 야, 5조면 한 달치죠. 한 달치 영업이익이잖아. 70조를 벌거든요. 뭐 못 벌어도 60조예요. 코로나가 오건 말고 그딴 거 없어요. 안 변했잖아. 어디 갔어? 영업이익. 여기 있네. 코로나가 오건 말고 뭐 그딴 거 별 상관 없어요. 여기 70이 안 써있는데. 와도 사죠. 오면 더 많이 사죠. 돈도 남았겠다, 다 샀고 올랐겠다. 뭐 아이폰 사고 그러니까 이 60조, 70조예요. 한 달치요, 한 달치. 5조? 야야. 만약에 얘네가 마음 먹고 거기다가 영업 개발비 넣으면은 5조가 뭐야? 앞에다가 일자 붙이겠죠. 15조. 돈이 문제겠어? 그냥 좋은 거 만들어 와. 최고를 만들어 와라. 반도체하고 똑같이 이런 소리 하겠죠. 최고의 물건을 최고의 가격으로 단일 타겟, 누굴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뭐뭐뭐를 넘겨라라는 미션을 주고 하겠죠. 그럼 과연 될까? 될까는 모르겠지만, 야, 이건 되던데 살짝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되면은 애플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애플일지 마이크로소프트일지 뭐 구글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원 프로세서, 하나의 프로세서, 멀티 디바이스, 원 플랫폼. 이게 애플이다. 다 먹겠다는 거죠, 사실. 야, 이게 뭐야? 한마디로 자기의 프로세서와 자기의 디바이스와 자기의 플랫폼을 가진 원 플랫폼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은 애플이 선언했는데 뭐 마스터도 구글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겠죠. 반도체 자기들이 만들고 디바이스 카까지 가면서 미래의 플랫폼, 미래의 소프트웨어를 다 이용하는. 저걸 보면서 우리 약간 그 박쥐와 같은 테슬라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형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애플에 테슬라 팔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샀어. 근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동차에. 그냥 괜히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스크 형 그 좀 속된 표현이지만 조금 후달린다 그래야 되나? 좀 쫄리는 것 같은데, 쫄리는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를 괜히 했어요. 옛날에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안 사더라. 자동차에 관심 없어. 얘네 뭐 될 것 같으면 샀지 않겠니? 그때 비해서 10배 올랐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팀쿡이 전화도 안 받았어야 만남을 거절했어. 얼굴도 못 봤어. 감정이 있었죠. 삐졌어요. 이제 보면, 제가 보면 삐졌는데, 사람은 그래서 제가 팀쿡이라면 만나는 줬어야지. 인간관계라는 게 있는데 만나는 줬어야지. 그거를 안 만났다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머스크 형은 뭐 생각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될 거다. 나란 거죠, 나. 쟤는 안 될 거니까 뭐 나란 거고. 왜냐면은 저거 발표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움찔하면서 테슬라가 조금 밀렸거든요. 조금 밀리면서 야, 기분이 살짝 안 좋고 저걸 발표하니까 애플은 갑자기 맨날 역대 최고가야. 물론 최고가 찍었다 좀 빠지긴 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또 넘었죠. 날마다 경신하는 겁니다. 날마다. 만약 정말로 저게 된다면, 원 프로세서, 멀티 디바이스, 원 플랫폼이 정말 된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 있는 건 우리 완성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노키아가 될까? 아니면 승자가 될까?
확률은 다 열려있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라이벌로 급부상한 IT 전기차 동맹, 뭐 애플, 구글, 뭐 맞소가 지금 라이벌로 급부상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라이벌로 돼서 같이 싸워서 저기에 낄 수 있으면 대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쟤네들의 부품회사. 쟤네들의 부품회사. 쟤네들의 현대 모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미래를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애플은 자동차 반도체 만들어서 TSMC하고 한다. 배터리 모르겠어요. LG하고 손을 잡으면 배터리 LG 줄까? CATL, 폭스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눠주고요. 중국은 보니까 얘네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자고. 야, 우리가 한 번 사면은 1억대 사죠. 1억대 사니까 폭스콘, 뭐 아이폰도 어차피 중국에서 만드는데 아이폰 메이드 인 차이나죠. 거의 중국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애플 씌우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따위는 안 보이는 거니까, 메이드 인 갑자기 USA를 변하는 기적을 창출하니까 차도 뭐 여기서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그러면은 문짝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우리 LG전자, 모터를 만들던 배터리를 만들던 가죽 시트를 만들건 뭘 만들건 거기서 만들면은 10년 만에 최고 간 겁니다. 드디어 온 겁니다. 2010년에 못할때까 이 10년 만에 왔어요. 눈물의 10년입니다. 눈물의 10년. 아직 고가는 못 왔고, 여기 고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남았긴 하지만, 물론 이랬다가 지금 다시 뭐 빠지고 있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10년 만에 왔어요. 제가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안 갖고 올 수 없어서 스크린샷을 하나 떠왔습니다. 10년간 누워있었더니 2.2%. 야, 지금은 마이너스 겁니다. 지금 빠졌기 때문에. 하여튼 10년간 이제 앞으로 뭐 가면 되니까 10년 만에 3만 원까지 갔다. 마이너스 70%를 버텼다는 거죠. 이런 게 버티는 거다. 10년간 마이너스 70%를 버티고, 버티면은 결국엔 플러스 2.24%를 오는 기적이라기보다는 눈물 어린 성공. 자, 앞으로 LG전자 쭉쭉 가기를 기원드리고요.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나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사업들도 꼭 어떤 저게 진짜로 핸드폰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던 스마트폰처럼 될지, 아니면 애플 TV 처음에는 기대가 높았는데 그냥 뭐 스그륵 사라지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꼭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